드디어 퇴직이다. 이제 좀 쉬면서 인생을 즐겨야지. 많은 50대, 60대가 퇴직하는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 생활 30년, 직장 상사에 치이고 후배 눈치 보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날들. 드디어 자유다. 라는 해방감에 눈물이 핑 돌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퇴직 후 3개월 시간이 남아도는 건 좋은데 왜 마음은 더 초조하고 불안한 걸까요? 마치 지탱해 주던 기둥 하나가 사라진 듯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경제적으로도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퇴직했더니 인생이 무너졌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가 퇴직 후 깊은 우울감과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고 냉정하고 고독합니다. 1. 회사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세상도 날 원하지 않더군요. 박모 씨 58세. 30년간 중견기업의 관리직으로 일했던 박 씨는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권고퇴직을 당했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고 그동안 모아둔 돈까지 합쳐 약 2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금 흐름이 끊긴 것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없으니 지출은 줄지 않았고 불안감은 날로 커졌죠. 국민연금은 아직 몇 년 남았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싶어 이력서를 20여 군데 넣어봤지만 나이 많다는 이유로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회사는 나를 떠났고 사회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랑 마주 앉아 밥 먹기도 미안할 지경이었어요. 현재 그는 마트에서 새벽 물류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활비를 메우고 있습니다. 몸도 힘들지만 가장으로서 무너진 자존감이 더 아팠다고 고백합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나니 오히려 가정이 더 불안해졌어요. 김모 씨 56세. 남편이 공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고 60세 정년을 맞은 날 가족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딱 2달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아내와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무기력해진 남편의 모습에 김 씨는 이러다 우울증 오겠다 싶어 걱정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가게 상황이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남편 월급으로 생활했는데 퇴직금 일부는 대출 상환에 쓰였고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나오니 23년 동안의 공백이 커다란 부담이 된 겁니다.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까 식비도 늘고 전기세도 늘고 근데 돈은 안 들어오니까 불안하죠. 결국 김 씨는 15년 만에 다시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퇴직하면 인생이 편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3. 남들 다 한다는 노후 준비, 난 왜 안 했을까? 이모 씨 62세. 이 씨는 퇴직 후 친구들과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 둘의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지원, 아파트 대출. 그 모든 걸 해결하고 나니 손에 남은 건 800만 원 뿐이었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난 지금 그는 서울을 떠나 지방 전원주택으로 내려갔습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텃밭을 일구고 낚시로 끼니를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료비와 예기치 않은 지출이 계속 생긴다는 점입니다. 나는 왜 연금 준비도 월세 받을 수 있는 수익 자산도 없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퇴직 직전에야 뭔가 준비하려 하지 말고 40대부터 진짜 노후 준비를 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을 만드는 거예요. 은퇴 후 무너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현실 전략. 1. 현금 흐름이 끊기는 순간 공포가 시작된다. 은퇴 후 자산 총액이 아무리 많아도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월세 수익, 배당금, 연금 등의 현금 흐름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퇴직 후의 허무함을 이길 활동을 준비하자. 일이 없어지면 존재감도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봉사활동, 평생교육, 소규모 창업 등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미리 마련하세요. 3.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계획은 물거품. 은퇴 후 병원비는 생각보다 큽니다. 사소한 건강 이상도 노년에는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니 퇴직 전부터 건강 관리는 필수입니다. 특히 치아, 관절, 고혈압, 당뇨는 조기 관리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5060세대는 산업화 시대를 이끈 주역들이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허술하게 준비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좀 쉬자는 말,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무너짐이 아니라 단단한 새 삶이 되길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 건강, 새로운 역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인생은 정말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일어설 시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은퇴 후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당신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했더니 인생이 무너졌다. 5060세대가 맞닥뜨린 은퇴 후의 충격적 현실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 서론 5060세대 은퇴 이후의 허상과 실상. 우리 사회의 50대, 60대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최전선에서 평생을 바친 세대입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를 맞이한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해방감이 아니라 불안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의 삶을 여유롭고 평온한 시기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퇴직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충격은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현금 흐름의 단절, 사회적 관계의 축소와 역할 상실, 정신적 정서적 불안의 증폭.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퇴직 후 무너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전략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제시합니다. 사례 분석 5060 은퇴자들이 겪는 대표적 현실. 1. 경제적 착각 퇴직금과 자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례 박모 씨 58세 중견기업 퇴직자. 박 씨는 약 2억 원의 자산으로 퇴직 후 몇 년은 버틸 수 있으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자 지출 통제가 어려워졌고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불안은 급속히 증폭되었습니다. 이처럼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전문가 분석. 자산 총액보다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입니다. 월 100만 원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1억 원의 일시금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 관계의 변화, 가정 내 불화와 역할 붕괴. 사례 김모 씨 56세, 공기업 정년 은퇴자, 배우자. 남편이 정년 퇴직 후 무기력감에 빠지며 부부간 대화 단절과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생활비 압박 속에서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퇴직 전에는 가정의 기둥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에는 가정의 짐처럼 느껴지는 심리적 전환이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전문가 분석. 퇴직 이후에는 개인의 사회적 역할이 크게 변화합니다. 부부간 역할 재조정, 일상 리듬의 확보, 새로운 정체성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정신적 고립과 우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자산의 오판 남은 돈보다 남은 시간이 중요하다. 사례 이모 씨 62세, 자영업자 은퇴자. 자녀 결혼 자금, 부채 상환, 생활비로 인해 은퇴 후 남은 자산은 800만 원뿐. 결국 지방으로 이주의 생계를 절약하며 살고 있으나 예기치 않은 의료비나 고정 지출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전문가 분석.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세 이상입니다. 은퇴 이후 20년 이상 살아야 하므로 단기적 자금보다 장기적 수익 구조가 핵심입니다. 배당주, 임대소득, 개인연금 등 장기적인 소득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후 무너지지 않는 세 가지 핵심 전략.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 배치 전략. 은퇴 후 고정 지출식비, 주거비, 통신비, 보험료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월별 수입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주식 배당, 월세 수익, 연금 등 다양한 수단을 조합하여 최소 월 15만 200만 원 규모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배당 ETF 투자, 상가 수익형 부동산,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전략적 운용.
역할 상실에 대비한 사회적 활동 마련. 일과 함께 사라지는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활동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참여, 재능 기부, 평생학습, 파트타임 일자리 등은 정신적 활력뿐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권장 은퇴자 대상 강사 활동, 지역 평생교육 강좌 수강, 실버 커뮤니티 클럽 참여. 건강은 자산보다 먼저 챙겨야 할 가장 큰 인프라. 은퇴 후 가장 흔한 파산 원인 중 하나는 의료비와 간병비입니다. 노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치아, 근력, 심혈관 건강, 만성질환 관리가 관건입니다. 실행 팁: 50대부터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보험 실비 보장 범위 체크,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근력 운동, 칼슘 오메가3 비타민 D 등 노화 대응 영양소 섭취.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인생의 두 번째 시작. 퇴직했더니 인생이 무너졌다는 말은 현재 5060세대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미리 알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위기이기도 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단기 자산 관리에서 장기 현금 흐름 구조로의 전환, 심리적 충격에 대비한 정체성 재정립, 건강을 중심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5060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정교한 준비입니다. 50대, 60대 여러분, 은퇴를 앞두고 있으신가요? 평생 열심히 일하며 쌓아온 노력이 이제는 든든한 노후를 보장해 줄 거라 믿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은퇴 후의 삶이 단지 쉬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쟁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중산층조차도 불안한 경제 환경 속에서 노후 파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상위 10%가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은퇴 후의 진짜 현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 생존게임 중산층이 놓치는 치명적인 함정.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어떨 거라고 상상하시나요? 평생 일한 대가로 충분히 쌓아둔 자산을 바탕으로 편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중산층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상위 10%가 아니면 은퇴 후의 삶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중산층이 흔히 빠지는 함정과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내 집 한 채면 노후는 문제없어라는 착각. 김 씨는 60세에 은퇴하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전부 자신의 노후 자산으로 믿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안정적인 직장과 자산 덕분에 큰 걱정이 없었죠. 하지만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다 보니 유지비와 생활비 충당을 위해 결국 대출을 받게 됐고 몇 년 후에는 집을 팔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내 집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훈: 내 집 한 채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노후 자산으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집을 자산이 아닌 수단으로 보고 임대 수익을 창출하거나 소형 주택으로 옮기면서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은퇴 후에도 지출은 줄지 않는다. 박 씨 부부는 은퇴를 앞두고 지출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자녀들도 결혼하고 직장 생활로 인한 비용도 사라지니 자연히 돈이 덜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 후에는 오히려 여가비, 의료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경조사비가 늘어나면서 매달 고정 지출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게다가 정기적인 여행이나 취미 활동도 적지 않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연금을 초과 사용하게 되었고 몇 년 후엔 자산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 지출은 직장인 시절보다 더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은퇴 초반에는 여가 생활에 대한 욕구가 커져 지출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예산 계획과 함께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를 줄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3. 건강은 나중 문제야 라는 방심.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유지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 씨는 은퇴 전까지만 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고 운동 좀 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의료비를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면서 관절염과 고혈압이 찾아왔고 매달 약값과 치료비로 큰 돈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해 부부의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은퇴 후의 계획이 모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훈: 은퇴 후의 삶에서 건강 문제는 생각보다 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건강관리는 비용 절감과 직결되기 때문에 은퇴 전부터 체계적으로 운동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위의 사례들은 모두 은퇴 후 중산층이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함정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 관리, 부동산과 같은 고정 자산보다는 은퇴 후에도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당주, 채권 또는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소형 부동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출 패턴 점검: 은퇴 후의 지출은 현재와 다릅니다. 고정 비용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변수를 고려해 최대한 보수적인 예산을 계획해야 합니다. 여가 활동, 취미, 의료비 등 숨겨진 지출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건강 투자: 건강관리는 곧 재산관리입니다. 은퇴 전부터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운동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의료비가 자산을 갉아먹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은 준비에 달려있다.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준비가 부족하면 중산층이라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은퇴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위 10%가 아니라도 체계적인 준비와 현실적인 대처법만 있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과 계획의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미래를 든든하게 만들어 보세요. 은퇴 후 생존 게임 전문가가 말하는 중산층의 치명적 함정과 해결책. 여러분, 은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은퇴 후의 삶이 설렘이 아닌 걱정으로 다가온다면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준비가 부족하거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중산층에게 은퇴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은퇴 후 중산층이 놓치기 쉬운 함정을 하나씩 짚어보며 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은퇴 계획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노후에는 돈이 적게 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집 대출도 갚았으니 이제 돈이 덜 들겠지? 하지만 은퇴 후 생활비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특히 여가비와 의료비가 큰 변수가 되죠. 사례: 박씨 부부의 경우. 박씨 부부는 은퇴 후 매달 30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생활해보니 여가활동, 친구 모임, 자녀 결혼 비용, 예상치 못한 경조사비 등이 겹치면서 한 달 생활비가 40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게다가 60대 후반부터는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노후 자금이 빠르게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는 오히려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특히 은퇴 초반에는 여행이나 취미 활동으로 인해 소비가 급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유 자금을 확보하고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35년치 생활비는 별도로 비상금처럼 준비해 두세요. 2. 내 집 한 채면 든든하다. 과시는 금물입니다. 집 한 채는 중산층에게 가장 큰 자산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자산이 곧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집이 있더라도 매달 고정적인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결국 자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사례: 김씨의 실수. 김씨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자신의 노후 자산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고정 수입이 없자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을 받고 몇 년 후에는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집값이 하락한 시기에 매매를 진행하다 보니 손해를 크게 봤죠. 김씨는 집 한 채로는 안심할 수 없었다며 후회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집은 자산이지만 자산이 곧 현금은 아닙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집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임대하고 소형주택으로 이사하거나 부동산 임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형태로 자산을 재구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건강은 돈으로 해결된다. 건강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많은 분이 은퇴 전까지는 건강 관리를 뒤로 미룹니다. 조금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방심하다가 은퇴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됩니다. 사례 최 씨의 후회. 최 씨는 은퇴 전까지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5년 만에 관절염과 고혈압이 찾아왔고 매달 약값과 병원비로 50만 원 이상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터라 은퇴 후의 재정 상태에 큰 부담이 됐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건강관리는 곧 자산관리입니다. 은퇴 전부터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체력 관리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료비를 절약하는 문제를 넘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은퇴 준비 3단계 플랜.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 관리. 은퇴 후에도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 구조를 고민하세요. 배당주, 채권,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소형 부동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단, 무리한 대출로 자산을 운용하면 은퇴 후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계획하세요. 예산 점검과 지출 통제. 은퇴 후 지출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의료비, 여가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포함한 보수적인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해 은퇴 후에도 자산이 빨리 고갈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건강에 대한 선제적 투자. 건강은 곧 자산입니다. 은퇴 전부터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세요.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은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비용 효과적입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은 철저히 준비된 자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만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의 은퇴 계획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위 10%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만 잘한다면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퇴직 후 인생에 대해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 상사의 꾸지람, 그리고 끝없이 밀려오는 업무 스트레스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한 뒤 문을 닫는 회사의 대문 앞에서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동시에 자유로운 인생을 꿈꾸게 되는 순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그 모든 걱정과 피로를 뒤로하고 라오스라는 이국의 땅에서 단지 월 70만 원이면 왕처럼 사는 삶을 말이에요. 대기업 부장 30년, 퇴직 후 월 70만 원으로 라오스에서 왕처럼 산다. 라는 제목, 다소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은퇴 준비와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실질적인 사례 3가지를 통해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편하게 이야기하듯 풀어보겠습니다. 1. 퇴직 후에도 행복은 만들 수 있다. 준비와 도전의 시작. 대기업 부장으로 30년을 보낸 어 씨는 젊은 시절엔 꿈꿨던 안락한 미래가 현실과는 너무도 달랐던 직장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회사의 위계 질서, 끊임없는 경쟁, 그리고 불안정한 미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어 씨는 퇴직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이다. 라는 각오로 어 씨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해외로의 도전을 결심했죠. 그런데 왜 라오스일까요? 어 씨는 은퇴 후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찾기 위해 물가가 저렴하고 문화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나라를 찾아봤습니다.
라오스는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았죠. 생활비가 한국보다 훨씬 적게 들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주는 여유와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은퇴 후 준비라면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씨의 사례는 그런 고민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30년간의 직장 생활에서 쌓인 노하우와 절약 정신, 그리고 자기 삶을 재설계하려는 열정이 결합되어 어씨는 결국 라오스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례 1. 어씨 대기업 부장, 라오스에서 새 삶을 열다. 어씨는 한국에서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며 꽤 안정된 수입과 복지를 누렸지만 점점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야근, 끝없는 업무 스트레스 속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한가? 결국 퇴직을 결심한 어씨는 자신만의 은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준비 과정에서 어씨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생활비 계산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비와 달리 라오스는 물가가 저렴해 월 70만 원 정도로도 충분히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생활비뿐만 아니라 현지의 여유로운 분위기와 따뜻한 인간관계,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까지 모두 어씨에게 매력으로 다가왔죠. 라오스에 정착한 후 어씨는 현지 부동산을 구입하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선 내가 주인공이야. 라는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으로 그는 한때 기업의 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넘어서 진짜 나만의 삶을 즐겼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저녁에는 현지 친구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가지며 서로의 삶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 사례 2. B씨 퇴직 전 재테크, 은퇴 후 꿈의 마을로의 이주. B씨는 55세의 나이에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평생 동안 금융 관련 일을 해오면서 B씨는 자신만의 재테크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제적 안정이 항상 중요한 화두였지만 B씨는 어느 날 진정한 행복은 돈만으로는 살 수 없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죠. B씨는 은퇴 후 생활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남아시아의 한 작은 마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곳의 저렴한 생활비와 따뜻한 지역사회에 매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B씨는 라오스 근교의 한 작은 마을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매월 7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생활하면서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B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줍니다. 그는 금융 전문가로서의 지식으로 은퇴 준비를 철저하게 했고 그 결과 낮은 생활비와 여유로운 지역사회 덕분에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건강을 챙기는 그의 생활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4. 사례 3cc 창업 도전과 은퇴 후 자유, 라오스에서의 새로운 시작. CC는 60세에 이르러 기존의 직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광고와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했죠. CC는 항상 해외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라오스라는 나라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곳의 저렴한 생활비와 개방적인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CC는 단순히 월 7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생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에서 자신만의 광고 회사를 창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곳의 변화를 이끌 사람이다. 라는 열정으로 그는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작은 사무실을 열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CC의 경우 단순히 은퇴 후의 생활비 절감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기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오스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경제적인 자유뿐 아니라 창업가로서의 자부심과 보람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CC는 은퇴 후에도 할 일이 있다면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5. 은퇴 준비, 그리고 도전 지금 시작해보세요.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남은 시간을 버티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고
도전하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어씨, B씨, 그리고 C씨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은퇴 후의 삶을 설계했고 그 결과 각자의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맞는 정답은 없겠지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철저한 준비와 용기입니다. 은퇴 준비라면 우선 자신의 생활 패턴과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생활비 절감, 현지의 생활비를 조사해보고 현재의 소비 습관을 바꾸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재테크와 투자,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 재테크나 투자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도전, 은퇴 후에도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도전해 보세요. 작은 창업이나 취미생활, 자원봉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또한 해외 은퇴에 관심이 있다면 현지 문화, 의료, 언어 등 다양한 요소를 미리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종 정보와 커뮤니티를 통해 실제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은퇴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인생의 막바지 또는 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은퇴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한 단면을 정리하고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가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대기업 부장 어씨의 사례를 보면 30년간의 치열한 직장 생활을 뒤로하고 내가 원하는 삶은 이렇다라는 굳은 결심 아래 라오스라는 이국의 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식을 찾기 위한 도전이었죠. 물론 이러한 변화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철저한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한 삶을 설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어시처럼 한순간의 용기가 미래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듯 은퇴는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 그리고 도전의 중요성. 은퇴 준비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재정적 준비일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퇴직 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내면의 성찰입니다. 예를 들어 어씨는 30년간 대기업 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스트레스를 겪어오면서 점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퇴 전부터 라오스의 생활비, 의료 시스템, 문화적 환경 등을 꼼꼼히 조사했고 월 7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은퇴 준비가 단순한 저축이나 투자만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인생 설계라는 점입니다. 어씨의 사례는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며 매일 아침 현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여유로운 오후를 즐기며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가 쌓아온 커리어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은퇴 전략 사례로 보는 세 가지 이야기. 은퇴 후 삶을 설계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어씨 외에도 두 가지 사례, 즉 B씨와 C씨의 이야기를 통해 각각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테크의 달인 B씨, 경제적 자립과 소박한 행복. B씨는 평생 금융 분야에서 일하며 재테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투자와 자산 분산을 통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확보해왔던 그는 퇴직 후 비싼 물가에 시달리는 삶 대신 라오스의 한 작은 마을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오스는 생활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인간미가 넘치는 지역 사회가 매력적입니다. B씨는 매일 아침 이웃들과 얼굴을 맞대며 인사를 나누고 작은 마을 공동체 속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큰 만족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의 사례는 재테크와 투자,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따뜻한 교류가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 창업 도전가 C씨, 은퇴 후에도 도전은 계속된다. C씨는 오랜 광고와 마케팅 경력을 바탕으로 퇴직 후에도 자신만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단순히 정착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현지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로 한 것이죠.
라오스에서 CC는 소규모 광고회사를 창업하여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컨설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한국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작했지만 곧 현지 시장에 맞는 독자적인 전략을 구사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CC의 도전은 은퇴가 단순히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창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3. 어씨 자유와 여유를 선택한 삶. 앞서 소개한 어씨의 사례는 그동안 쌓아온 직장 생활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30년간의 대기업 근무를 마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라오스로 떠난 어씨는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정신적, 감정적 풍요로움까지 느낄 수 있는 생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현지의 여유로운 분위기, 따뜻한 인간관계,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전하는 은퇴 준비 팁. 이제 은퇴 준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은퇴 후에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재정립하라.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왜,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보세요. 둘째,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우라. 은퇴 후의 생활비, 의료비, 예기치 못한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구체적인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국의 생활비나 환율, 현지에서 필요한 비용들을 꼼꼼히 조사한 후 나에게 맞는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오랜 직장 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성장이나 도전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 취미생활, 자원봉사, 혹은 새로운 학문에 도전하는 등 자신이 관심 있고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분야에 뛰어들어 보세요. 새로운 도전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활력소가 되어줄 것입니다. 넷째, 현지 정보 수집과 네트워크 형성을 게을리하지 말라. 특히 해외 은퇴를 고려 중이라면 해당 국가의 문화, 언어, 의료체계, 생활 환경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보세요. 직접 방문해 보거나 현지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세미나 등을 통해 정보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건강 관리에 신경 쓰자. 은퇴 후의 삶을 오래도록 즐기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가 필수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라오스의 경우 온화한 기후와 자연 친화적인 환경 덕분에 건강관리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며 은퇴 후의 삶을 내 손으로 설계하라. 여러분,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값진 기회입니다. 대기업 부장으로서 30년간 일해온 분들이라 할지라도 은퇴 후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시 BCC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에서 살기 위한 생활비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커리어를 뒤로 한 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과 자유를 찾기 위한 도전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은퇴 준비와 계획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두려움 대신 도전을 선택해보세요. 재정 계획, 건강 관리,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인간관계의 확장은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칼럼이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은퇴 후의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여러분만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전문가의 칼럼 형식으로 풀어본 은퇴 준비와 도전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은퇴를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아 진정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퇴직한 55세 직장인 배당주 투자로 매달 330만 원. 평생 월급 받는 비결은?
안녕하세요. 요즘 은퇴 준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저도 얼마 전까지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 가진 돈으로 노후에 충분한 생활이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특히 예전에는 퇴직하면 국민연금이랑 퇴직금으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상황이 훨씬 복잡해졌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예상치 못한 지출도 생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거라고 느껴 계속 일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투자로 좀 더 효율적인 수익원을 마련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 중에서도 배당주 투자가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이야기는 실제로 퇴직 후 배당주 투자로 매달 330만 원 정도를 확보하고 계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한 55세 직장인의 스토리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의문이 드시죠? 괜찮아요. 우리 모두 처음엔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배당주 투자를 했고 어떻게 생활 패턴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이 투자 전략을 활용하신 분들의 3가지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직접 들어보시면 나도 이 방법을 조금씩 실천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100% 정답인 방법은 없지만 적어도 더 나은 은퇴 생활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1. 은퇴 후 평생 월급을 원하는 당신에게.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월급 의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 때는 용돈,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뚝 끊기는데 바로 그 시점이 많은 분들에게 가장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 매달 고정 수입이 없다는 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배당금을 이용한 전략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은 일종의 내가 투자한 기업이 매년 또는 분기별로 이익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이니까요. 주식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배당금이 꾸준히 들어오면 은퇴 후에도 마치 월급처럼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기업이 배당을 줄여버리거나 배당주라고 불리던 주식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리스크가 있으니 종목 선정과 분산 투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55세에 퇴직을 결정하고 가지고 있던 퇴직금과 이전부터 모아온 적금, 투자금 등을 합쳐 5억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한 분이세요. 이분이 어떻게 매달 330만 원의 배당금을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 55세 직장인의 배당주 투자 스토리. 저는 원래 금융에 대해 문외한이었어요. 주식하면 위험하다는 이미지가 강해서 그냥 안전한 예적금 위주로 모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금리가 점점 낮아지니까 이대로 가면 예적금 이자로는 생활이 어려워질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배당주 투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식인데 왜 이건 예적금보다 안정적일 수 있지? 하고 처음엔 의아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우량 기업 중에는 주가가 크게 출렁이지 않으면서 매년 배당금을 꽤 괜찮게 주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배당주 공부를 시작했고 결국 55세에 퇴사하면서 용기를 내서 투자금을 확 크게 배당주로 돌렸습니다. 지금은 매달 평균 330만 원 정도의 배당금 분기별, 반기별 배당을 합산해서 월 평균으로 나눈 금액이 들어와요. 한 달 생활비로도 무리 없고 제 취미 생활을 즐길 정도로는 충분하죠. 물론 초기에는 공부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마음고생도 있었어요. 근데 꾸준히 투자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평생 월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흐름이에요. 은퇴를 앞두신 분들께서는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투자기업 선정, 분산 투자, 장기 보유라는 3가지 원칙을 꼭 챙기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사례 3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3. 배당주 투자 성공 사례 3가지. 1. 60세 퇴직한 전직 공무원 박씨. 박씨는 60세 정년퇴직을 앞두고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 노후가 충분치 않을 것 같아 5년 전부터 조금씩 배당주를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큰 돈을 벌 기회는 없었지만
대신 꾸준한 월급을 활용해 주식 자동 매수 시스템을 만들었죠. 매달 월급의 20% 정도를 떼어 우량 배당주 ETF와 고배당 종목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정년퇴직할 즈음에 주식형 자산이 약 3억 원가량으로 불어났고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이 연 1,000만 원 정도가 되었대요. 물론 1,000만 원이 엄청난 금액은 아니지만 그가 동시에 개인연금 저축과 국민연금까지 합하면 연간 생활비로 부족함이 없었고 여행도 가끔 다닐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매달 8,090만 원 정도는 배당금분 기배당 포함으로 충당이 되니 퇴직 후 스트레스가 뚝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포인트 장기간 안정적으로 투자하면 굳이 높은 리스크를 안 지고도 꽤 괜찮은 수익이 나온다. 이 52세 조기 은퇴한 중소기업 과장 김씨. 김씨는 52세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었고 회사 상황도 조금 불안정하다고 느껴서였어요.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퇴사한 건 아니에요. 이미 40대 초반부터 조기 은퇴를 꿈꾸면서 가족과 함께 대대적인 생활비 절약 계획을 세우고 남는 돈은 꾸준히 배당주 위주로 모아왔어요. 김 씨가 집중한 건 ETF와 연금저축펀드, 특히 해외 고배당 ETF에도 일부 자금을 넣었습니다. 국내 기업만이 아니라 글로벌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활용해서 분산 효과를 노린 거죠. 이미 10년 넘게 투자했기 때문에 원금이 약 4억 원 정도가 되었고 배당금이 연간 세후로 약 5,6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김 씨가 말하는 핵심은 일찍 시작해서 복리를 누리는 것이에요. 배당금이 들어오면 바로 재투자해서 눈덩이 불리듯 투자금이 늘어났다는 거죠. 지금은 퇴사했지만 배당금과 함께 월세 수입도 살짝 더해지면서 내가 회사를 안 다녀도 생활이 돌아가는구나 하는 안정감을 느낀대요. 포인트 장기 투자 앤드 배당 재투자가 핵심. 조기 은퇴를 원한다면 시간이 가장 큰 무기다. 55세 전문직에서 은퇴한 치과의사 이씨. 치과의사로 일하던 이씨는 꽤 높은 수입이 있었지만 늘 바쁜 스케줄에 시달렸습니다. 지친 몸을 위해 55세에 은퇴를 결심했어요. 하지만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 생활비 등을 고려하니 단순히 병원 매각 대금만으로는 불안했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이전부터 모아둔 목돈을 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전환했어요. 주식은 잘 모르지만 재무 상태가 좋은 기업과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 분야 위주로 전문가 자문을 받으며 분산 투자한 거죠. 처음에는 주식 변동성이 두려웠지만 배당 지급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기업들을 찾으니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씨는 5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세후 연 45% 정도 배당 수익률을 거두고 있어요. 월 평균 15만 2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아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둘이 합쳐도 넉넉한 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요.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니 오래 꿈꾸던 해외 자원봉사도 다녀오고 건강도 챙길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포인트 높은 수익률에 대한 욕심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중시. 전문가 자문 및 분산 투자. 4. 배당주 투자의 핵심 전략. 위의 세 사례를 보면 나와 다른 세상 사람들 얘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조금만 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진행하면 누구나 배당주를 활용해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마다 자금 규모가 다르고 불입할 수 있는 여력이 차이가 있지만 핵심 개념은 비슷합니다. 분산 투자, 국내외 우량 기업 혹은 우량 배당 ETF들을 조합해서 특정 기업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장기 보유 배당주 투자 이점은 오래 가져갈수록 복리 효과 배당 재투자로 수익이 커진다는 겁니다. 재투자 원칙 당장 배당금이 필요하지 않으면 배당으로 받은 현금을 다시 재투자해서 투자금 덩어리를 키우는 게 좋아요. 현금 흐름 관리 은퇴 직전 혹은 은퇴 후에는 당장 쓰게 될 생활비 비중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 리서치 안정적인 배당금을 주는 기업은 보통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이익을 꾸준히 내면서 주주 환원을 중시하는 곳입니다. 5.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시작해보자. 첫째, 지금 당장 가계부부터 살펴보세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어디에 지출이 가장 많은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배당금 330만 원이 필요하다면 왜 330만 원인지부터 확인해야겠죠. 둘째, 자신에게 맞는 투자금 규모를 설정하세요. 퇴직금, 연금, 이미 가입해둔 적금 등 다양한 재원을 종합해보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 비중을 잡는 게 좋아요. 셋째, 주식을 잘 모르겠다면 ETF부터 시작해보세요. ETF는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어 리스크가 줄고 배당주 ETF로도 충분히 분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넷째, 전문가의 조언이나 커뮤니티 의견도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 몫입니다. 남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면 안 돼요. 다섯째, 투자 후에는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세요. 배당주 투자의 묘미는 단기에 사고 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배당이 꾸준히 오르는 경험이 은퇴 생활을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6. 퇴직 후 이렇게 달라진다. 배당주 투자로 매달 일정한 수익을 확보하면 확실히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가 결국 생활의 질을 높여줘요. 회사 생활 중에는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늘 시간이 부족하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주식 시세에 일희일비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배당주 투자에선 내가 매분 매초 시세를 확인하지 않아도 시간이 내 편이 되어준다라는 부분이 매력적입니다. 퇴사 후에도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니 무작정 아껴 쓰거나 다시 알바라도 해야 하나? 이런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죠. 물론 배당금만으로 아주 호화롭게 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기본적인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커버해주면 인간관계나 취미생활을 영위하는데 훨씬 수월해집니다. 7. 마무리하며 오늘은 퇴직한 55세 직장인 배당주 투자로 매달 330만 원 평생 월급 받는 비결은? 이라는 주제로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께 배당주 투자가 은퇴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전해드렸습니다. 사람마다 생활비 규모도 다르고 위험 감수 성향도 다 달라요. 하지만 은퇴 이후를 대비해서 한 번쯤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볼 방법을 고민하신다면 배당주 투자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투자에는 늘 리스크가 따릅니다. 배당주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건 아니야? 라고 방심해서는 안 돼요. 기업의 재무 구조가 흔들리면 배당이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공부와 꾸준한 모니터링은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골라낸 기업이나 ETF에 분산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매달 330만 원이든 혹은 그 이상의 평생 월급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가 은퇴와 배당주 투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풍요롭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향해 함께 나아가 보아요. 감사합니다.